안녕하세요. 화성환재인 변호사입니다. 2024년 개정된 관제인 직무편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79번째 시간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주게 이제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죄입니다. 뭐 뇌물 관련 범죄도 있고 그 다음에 장부 폐기하는 거 이런 게 있지만 그 2개는 뭐 거의 일어나지 않고 전형적인 게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사기파산죄는 자기 재산을 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파산죄는 신용으로 구입한 물품을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본지 행위, 의무에 없는 행위를 하는 거죠.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데 담보를 제공해 주거나, 그 다음에 아직 갚을 시기가 아닌데 미리 갚거나, 대물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물 변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기나 방법상에 의무 없는 행위를 하는 비본지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범죄 마지막 설명의무 위반 658조입니다. 이는 파산 채권자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파산자의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파산 채권자 이익을 해가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한 겁니다. 파산에 필요한 설명은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한치권, 별채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제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미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때 성립합니다. 채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알지 못할 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이 경미하다면 재량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범죄 대표적인 게 3가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죄, 651조, 56조, 58조. 그 다음에 이제 파산범죄 이외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행위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입니다. 본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용거래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짜를 특정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 채권자 의견조회를 참조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을 것. 파산 원인이란 지급불능을 말하죠.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춰야 됩니다.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를 속이거나 감추어 상대방을 차고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의 차용을 계속하는 행위가 흔히 발견됩니다.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할 것. 신용거래란 대금 후불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 오신의 결과 신용거래에 응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유할 것을 요합니다.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 무채재산권 기타 재산을 포함합니다. 재물의 점유가 이전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것을 요합니다. 채무자의 행위, 상대방의 오신, 신용거래, 재산의 취득 사이에는 차례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한편 속칭 카드깡이 이 규정에 정하는 신용거래에 포함된지 문제가 됩니다. 현재 하급심 결정예들은 속칭 카드깡 행위, 실제로 제한이나 용역이 구입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이제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죠. 아까 그 고가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이걸 현금화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실제 냉장고를 구입한 다음에 냉장고를 만약에 현금으로 혹은 카드로 1,000만 원에 구입한 다음에 그 냉장고를 현금화하는 거죠. 그쵸. 냉장고를 한 800 정도에 팔아서, 싸게 팔아서 현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카드깡은 실제로 그 냉장고를 구입하지 않는 거죠.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처럼 카드 결제를 한 다음에 돈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깡 행위를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한 신용거래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 651조 제1항 1호는 구파산법 제2의 문헌 중 아까 얘기했던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분을 삭제하였고 속칭 카드깡은 실제 물품 구입이 없는 단순한 자금 융통으로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에서는 속칭 카드깡을 신용거래 구입 상품이 불이익한 처분으로 규율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그 행위가 파산 선고 1년 이내 해진 경우에 하나여
본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 그래서 카드깡과 현금깡은 구분해야 됩니다. 물품을 이제 패드기 친다 그러죠. 그 카드깡과 그 물품을 이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채무자는 면책 신청에 채권자 목록을 첨부할 의무가 있고 신문기일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진실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한 때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진술서에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도 본호에 해당합니다. 재산 상태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말하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이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물론 그게 채무자의 친족의 재산이 채무자의 어떤 명의 신탁 재산이라 그러면 그것도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본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인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불허가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성명, 주소, 파산 채권의 액, 원인, 별채권인 때는 그 목적, 행사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을 기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각 기재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를 한 경우가 본호에 해당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수정하라 그러죠. 진술이란 파산 절차 및 면책 절차에서 채무자의 법원에 대한 진술을 말하는데 신문기일에서의 구두 진술뿐만 아니라 진술서의 제출에 한 진술을 포함하고 진술의 대상은 채무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현재의 상태와 조성경위 등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법 제566조 제7호가 비면책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라면 있는 이상 본호에서 말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해석하면서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과실로 실수로 잘 모르고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일정한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 채무자가 면책 신청 전에 개인 파산에서는 7년, 개인 회생에서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면책이 받은 적이 있을지라도 채무자가 노령이거나 생활보호 장애연금 등의 공적 부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특이한 부지기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재량 면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년 이내에 들어오더라도. 한편 이전 파산 및 면책 사건이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 하는 제도의 파산 신청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목록 누락 제도의 파산 신청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 범위는 이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누락된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종정 면책 허가 결정 이후 시점으로 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불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로 파산관제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시적 범위 제한 없이 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 채무자가 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고 본호는 보충적 규정이다. 이런 경우는 뭐 드뭅니다. 1.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변제 금지 가처분에 위반하여 변제를 한 경우. 두 번째, 채무자는 면책 신청 절차 및 그 전제로 생각하는 파산 절차에 있어서 법원에 대해 성실하게 사실을 진술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재산 상태 이외의 부분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이걸로 참 가혹하죠. 재산 상태 이외에 뭐 예를 들어 상령을 속였다. 이걸로 그쵸? 그렇죠? 3.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이 이르게 된 경위 및 재산 상황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관계 서류 제출 명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 절차에서 신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이건 뭐 유명하죠. 낭비,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 구파산법이 적용된 때와 달리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 정도가 과다할 것을 요구하여 파산법에 비해 그 사유를 더 엄격히 하였습니다. 낭비란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 상태, 생활 수준, 수지 상황, 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 행위를 말하고 도박이란 우연한 승패에 관하여 재물을 거는 것을 말하며 내기 골프가 도박일까요? 실력으로 하는 거죠.
도박은 우연한 승패입니다. 그렇지만 확률상으로는 지게 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카지노 가서 딜러하고 하면 그게 확률상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반복되면 결국은 딜러, 호텔, 카지노 측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 사행이란 우연에 의해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투기 목적의 주식 거래, 가상자산 거래 등 암호화폐 말하는 거죠.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코인 이런 사정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를 하지 말고 현저하게 재산을 감시거나 과대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대 재산가가 뭐 자기 재산 다 날려먹었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채권자한테 피해를 줘야죠. 채무를 뭐 대출을 왕창 받아서 그 채무자한테 빚을 못 갚는 결과를 초래해야 됩니다. 재량 면책이 있습니다. 564조 2항에서는 채무자에게 1항의 면책 불허가 사 있는 경우라도 파산이 일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재량 면책. 그래서 재량 면책이 지금 폭넓게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기 나오죠. 행위 경중. 심하냐 아니면 좀 가볍냐. 채무의 발생 원인과 증가 경위. 단기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변제 노력의 정도. 얼마나 갚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 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망성.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나 채무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권자 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의 재반 사정을 고려해야 돼.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면책제도의 사회정책적 기능에 유념하여 대부분 해주란 얘기죠.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파상환제인은 선임 즉시 조사합니다. 이 사유가 있으면 이 사유도 조사합니다. 보고서는 1회 보고서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면책 불허가 사유를 보고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책 커브에 대한 조사 보고는 1회 집회보고서에 해당 란에 기재하고 2회 이후의 집회보고서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나머지를 한번 쭉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